예, 안녕하세요. 테마 22 정책 결과 예측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랬냐면 문제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목표를 만들었고, 대안을 만들었죠. 이 대안이 이제 만드는데 하나만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만든 다음에 요게 이제 실현되었다고 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예측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할지 이제 방향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예측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면은 모형이 존재하면 이론적으로 할 거예요. 이걸 예견이라고 그러고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은 그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투사라고 그래요. 연장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없다면은 결국은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해 물어봐야 되겠죠. 직관, 이걸 추측이라고 그래요. 이론과 연장이라면은 합리모형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자료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없는데요. 이제 없는 게 문제야, 이때. 직관. 그래서 요 시험은 이 직관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일단 개념이 뭔지를 정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례들이 있어요. 주로 7급에서 나오는 건데 요런 누가 연역이고 누가 귀납인지 요런 걸 좀 체크해 놔야 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직관인지 또 직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델파이, 정식 델파이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자, 이론의 키워드는 인과성이야. 그지? 어떤 함수 모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합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은 이 모형에다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변수를 하나씩 넣어버리면은 결과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 가지고 현실을 예측하다 보니까 연역적이라고 그러고요. 제일 쉬운 게 1차 방정식 선형계획법이에요. 제약 조건도 1차 함수고 목적 함수도 1차 함수야. 비용이라면 극소로 갈 거고 편익이란 극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선형계획법. 또 인력과 자본이 얼마 들어가면은 자동차가 몇 대 나온다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입 산출 분석. 그 다음에 상관부터 하겠습니다. A와 B가 관련이 있나 없나? 합격과 행적 점수가 관련이 있나 없나? 합격하고 공부 시간하고 있나 없나? 관련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게 상관이고 1이라는 건 완벽하게 관련이 있다는 소리고 0이라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관련이 있다면은 그럼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겠어요? 공부 시간이 원인이고 합격이 결과 아닐까요? 원인과 결과를 찾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회귀 분석이 돼요. 여기 시험이 한번 나왔고요. 단순하게 관련이 있다 없다가 상관 분석이라면 상관 분석 관련이 있어야 돼. 그 중에서도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가를 알아내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원인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까지 갈 것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지. 이게 경로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시험에는 회귀 분석이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론 연역은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간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비록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연장 기법이 아니라 역시 이론 기법이에요. 왜냐 오차가 존재해서 그래요. 우리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통계하잖아. 뭐 누구는 43%고 누구는 4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3%의 오차가 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3은 뺐을 때 40부터 더했을 때 46까지겠죠. 요 중에 있다는 거야. 요게 이제 평균점을 찾는 건데 점으로 딱 떨어진다면 점 추정이겠지만 점이 아니라 이게 오차가 존재하니까 선으로 나타나거든요. 선 추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추정이란 단어가 붙었어도 어떤 평균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연역법이에요.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큰 공사할 때 공정계획기법.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 미리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는 기법이 PRT, CPM 기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땐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요새는 뭐 쉬우니까 잘 안 나오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선형계획법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건 외워놔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간 추정. 비록 이제 그 8급 문제였는데 9급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그 추정이 들어갔지만 이건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이라는 것.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 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연장은 뭐냐면요. 투사라는 거는 과거가 그대로 미래로 간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적이다. 과거의 경향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우리 주식할 때 많이 보잖아요.
주식의 그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게 연역적으로 올라가나요? 이론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경향일 뿐이야. 다만 이런 경향을 가지고 과거가 아마 그대로 간다는 가정 속에서 그 주식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예측하겠죠. 귀납법이고 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거니까. 또 여태까지 경험 가지고 이 밖을 더 미래 예측한다면 이거는 외사법이다, 보회법이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어느 구간과 어느 구간 아는데 그 사이를 잘 모르겠어. 이걸 보관법이다, 내사법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선으로 긋는 거잖아, 지금. 종단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 경향선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충 찾는다고 해서 목측법, 눈목자 써가지고, 그다음에 계절 음식들이 있어. 계절 타는 것들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지금 많이 팔리겠죠. 그럼 9월달, 10월달 계속 많이 팔릴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추워지니까 다시 안 팔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계절 타는 음식들은 5월, 6월, 7월 이렇게 비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작년 5월과 올해 5월, 그 다음에 내년 5월, 작년 6월과 올해 6월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이걸 이동평균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능할 때 이제 모의고사 쳤을 텐데 3월 달, 6월 달, 9월 달 이제 최종 모의고사가 있어. 이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마지막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니까 가까운 데다 가중치를 두는 거야. 먼 옛날의 어떤 경향보다는 최근의 경향에다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경향, 죄송합니다. 지수평활법이라고 그래요. 자, 뭐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경향선을 찾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다 보니까 시계열 분석인데 분석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연역이 아니라 귀납이라는 것. 그다음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흑선 기법. 그치? 이 선을 연필로 걷겠죠. 이러다 보니까 거문줄 기법인데 저는 흑선 기법 배웠는데 요새 뭐 한글 쓰기에서 시험에 거문줄 기법으로 나왔더라고요. 선 긋는 기법이에요, 그냥. 이 선 긋는 방법에 목축법이라든지 이동평균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뭐다? 인과성, 이론, 이런 것들. 조심할 건 구간 추정. 여기는 역사의 반복성, 경향, 종단 분석이다, 시계열 분석이다, 흑선 기법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료가 있어야 돼. 모형이 있다든지 과거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되겠죠? 추측이다 또는 판단이라고 그래요. 질적 기법이야. 어떤 양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때? 자료가 별로 없을 때죠. 이러니까 단기보다는 좀 더 장기 미래,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비정형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측할 때 대표적인 게 델파이예요. 그치? 이거 말고도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봐야 되니까 정리 뒤에서 또 할 거고요. 지금은 얘가 연역인지 아니면 귀납인지 아니면 직관인지만 구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연역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론이나 인과성으로 나올 거고요. 귀납이라고 나오지 않고 경향의 투사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런 용어도 같이 좀 잡아두십시오. 여기까지가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